제가 지난 연말에 좀 길게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음식, 식사 패턴,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서 현지 음식을 최대한 즐기고 먹어보려고 하는 편이라 한 달 가까이 정말 흥청망청 먹고 왔는데요. 한 달 동안 2-3kg 정도 찔 수도 있겠다 각오했고, 만약 체중이 좀 늘면 한국 와서 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막상 체중을 재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살이 약간 빠졌더라고요. 정말 잘 먹었는데 체중이 늘지 않고 빠진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일상에서도 적용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살도 뺄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소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집에서만 일하고 쉬다 보면 꼼짝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산책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봤자 하루 평균 5,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근력운동을 1시간 정도씩 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 아점과 이른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한 끼는 든든한 한식 위주의 밥으로 먹었고, 또 다른 한 끼는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간단하게 과일이나 빵 등 간편식으로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간식은 어쩌다가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16대 8 간헐적 단식이 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끼를 먹으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반면 여행 중에는 점저 3끼를 먹었고, 간식을 먹을 때도 있었고, 여행 간 나라 특성상 저녁을 늦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들이 저녁 장사를 8시부터 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저녁 9시에 식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잘 먹고 다니면서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현지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구경 다니고, 길도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행운도 만나면서 평균 10,000보에서 20,000보 사이를 매일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평소 활동하던 것에 비하면 2배에서 4배 더 많은 활동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 일부러 소화시켜야지, 활동량을 늘려야지 생각하며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즐겁게 구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걸음수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아침 먹고 좀 돌아다니고, 햇볕이 너무 쨍쨍할 때는 점심 먹고 쉬고, 또 저녁에는 저녁 식사하고 야경 구경한다고 엄청 걸어 다녔습니다. 유럽은 야경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게다가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장식을 세상 화려하게 해놔서 그거 구경하러 다니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실컷 걸어 다니다 보니 적당히 피곤해서 밤에 완전 기절 모드로 잠도 푹 잘 잤습니다. 숙면하면서 피로회복도 잘 되고 지방이 잘 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많이 활동하고 잠도 잘 잤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먹는 것에 비해 활동량이 적당한지 체크해보며 섭취량을 조절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둘째, 음식에 대한 권리 누리기. 저는 스스로에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외식, 약속, 여행의 순간에 살찔까 염려돼서 먹는 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그 시국이 억눌려서 혼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채로 음식을 끊임없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진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없고 덜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추러스나 빵 종류를 먹고 싶으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아침이나 점심 메뉴로 정해서 끼니로 먹었습니다. 물론 식후에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양을 적게 먹었습니다. 작은 젤라또 1개를 사서 둘이 나눠 먹는다든지 쿠키를 몇 개만 맛본다든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당장 다 먹어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미루기도 했습니다. 즉 먹을 기회가 많은 여행이었지만 끊임없이 입에 뭔가를 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섭취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충분히 소화되고 먹고 하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즐겼습니다. 배불러도 무조건 다 먹어야 돼가 아니라 배부르면 남길 자유와 권리도 스스로에게 허용했습니다. 음료나 술도 평소보다 훨씬 먹을 기회가 많았는데 하루에 반잔에서 한 잔 이내로 과하지 않게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규칙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 배부름, 식욕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셋째, 선택의 힘.
원래 저는 이성보다 감성이 좀 더 큰 성향으로 평소 감동도 잘 느끼고 감사도 잘하고 또 불평불만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는 불평불만은 더 줄고 감동과 감사는 더 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있으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맛없으면 음식은 맛없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감사하고 둘 다 엉망이더라도 직원이 친절해서 감사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운이 닥쳐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내고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운의 사건이 행운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행의 순간에서도 살찔까봐 먹는 것에 벌벌 떨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다녔다면 다이어트와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을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습관은 일상에서나 다이어트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겠다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접입니다. 내 마음과 몸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먹을 때도 먹고 난 뒤에도 행복하다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좋았지만 먹고 나서 후회되고 살쪄서 괴롭다면 그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만 즐거운 것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고 진짜 문제를 회피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할 때 지금도 나중에도 행복하도록 행동해보세요. 끼니로 샐러드를 먹는데 불행하고 괴롭다면 그 불만과 억울함이 쌓여 식욕이 터지고 또 다른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죠. 반면 샐러드를 먹을 때 좀 밋밋하더라도 신선해서 좋고 맛있어서 좋고 좋은 음식을 몸에 채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건강하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불행도 행복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견 및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